성공의 상징처럼 오만한 유리타워들이 솟아있는 강남의 심장부, 수백만 달러짜리 아파트와 고급 개인 병원에는 유령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의 유령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의 쇠락이라는 유령입니다. 이 서울에서 인생의 절반을 보낸 의사로서 저는 수천 명의 눈에서 그것을 보아왔습니다. 대기업의 회장님들, 자식들을 위해 청춘을 바친 어머님들 한때 모든 파티의 중심이었던 남성과 여성들. 그들은 종양이나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저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원초적인 두려움 때문에 옵니다. 자신의 몸이 차가운 무덤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 청담동에서 오신 71세의 박서연 여사님은 유일한 분이 아닙니다. 그녀의 말없는 질문, 제가 아직 온전한 인간인가요? 은 바로 한 세대 전체의 소리 없는 절규입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등이 굽기 시작하는 것은 단지 중력 때문이 아니라 이침의 무게 때문입니다. 잠 못 이루는 뒤척이는 밤 새벽 3시에 비틀거리며 화장실에 가는 걸음은 단순히 전립선이나 방광이 약해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력에 대한 사망 선고입니다. 기억력 감퇴는 단지 차 열쇠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때 누구였는지를 잊게 만듭니다. 강인했던 남자 열정으로 가득 찼던 여자. 우리는 비싼 김치찌개를 먹지만 더 이상 그 활활 타오르는 매운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가지만 살아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몸은 적이 되고 유통기한이 지난 기계가 되며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 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외로워서가 아니라 한때 떨어질 수 없었던 두 사람 사이의 무서운 침묵 때문입니다. 황홍이에 접어든 많은 남성과 여성들은 신체의 변화를 욕망의 끝으로 착각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흥미가 없어, 피곤해,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욕망은 젊음만을 위한 더럽거나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바로 생명의 맥박입니다. 그것은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싶은 갈망이고 한강의 상쾌한 아침 공기를 가슴 가득 들이마시고 싶은 소망이며 만지고 느껴지고 싶은 충동입니다. 그것은 나이 질병, 그리고 늙으면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편견이라는 얼음장 밑에서 여전히 들끓고 있는 용암입니다. 육체적 친밀함이 어렵고 고통스러워질 때 우리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용감하게 맞서는 대신 가장 쉬운 길을 택합니다. 감정의 문을 굳게 닫고 우리 자신의 원초적 본능의 사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회피함으로써 열등감으로 그리고 노인에게는 사랑도 열정도 필요 없다는 군중의 속삭임을 믿음으로써 말입니다. 바로 한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는 그 잘못된 믿음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60대 여성의 70%, 70대의 30%, 심지어 80대 여성의 15%가 여전히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항복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70대의 욕망이 30대처럼 불타오를 수는 없지만 지하 강물처럼 따뜻하고 깊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정복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폭풍우가 아니라 기댐입니다. 안전하다는 느낌,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 진심 어린 손길 한 번이 수만 가지 자극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러니 일어서십시오. 바로 지금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주름살 검버섯 흰머리를 보십시오. 그것은 쇠락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꿋꿋이 헤쳐온 폭풍우 가득한 삶의 지도입니다. 당신 안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몇 살까지 사랑받을 수 있는지 묻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당신은 어느 날까지 맹렬하게 살기를 허락할 것인가? 이제 그 불꽃을 다시 지필 때입니다. 침실의 침묵을 깨뜨리십시오. 느낄 권리, 갈망할 권리, 모든 감정의 스펙트럼을 가진 한 인간으로 살아갈 권리를 되찾으십시오.
그것은 회춘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 자이성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땅 아래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한강을 내려다보는 서울 최고의 펜트하우스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맨손으로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한 회장님이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가죽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굳건한 버팀목이자 완벽한 가정주부였던 그의 아내가 조용히 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수만 달러짜리 대리석 테이블이 놓여 있지만 그들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공간은 비무장지대 DMZ보다도 더 차갑고 광활합니다. 이것은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질적 성공이 영혼의 내면적 부식을 가릴 수 없는 수천의 한국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 현실입니다. 이 비극의 뿌리는 종종 폐경이라는 지진에서 시작되지만 이것은 단지 여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우리를 배신하기 시작할 때 인간적 연결이 어떻게 붕괴되는지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한국에서 우아하게 부르는 완경, 완징은 단순히 생물학적 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잔혹한 쿠데타입니다. 수년 동안 충실한 동맹이었던 몸이 갑자기 배신자가 됩니다. 지옥의 불길처럼 갑자기 타오르는 열감, 가장 친밀한 순간의 건조함과 고통은 신성한 것을 고문으로 바꿔버립니다. 여성은 거울을 보고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 얼굴은 누구의 것인가 피곤하고 짜증이 난 낯선 사람, 열정적인 아내, 헌신적인 어머니, 효심 깊은 며느리 등 그녀를 정의했던 모든 역할이 갑자기 희미해집니다. 그 이름들이 박탈당했을 때 남는 것은 공허한 혼란과 가슴 찢어지는 질문뿐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구인가?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이러스처럼 곁에 있는 남성에게 전염됩니다. 60대 한국 남성의 심리를 직시해 봅시다. 그는 평생을 일과 가족 부양 능력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왔습니다. 그는 강해야 하고 감정을 숨겨야 하며 바위 같아야 한다고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돈이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가 고통스러워하고 피하는 것을 봅니다. 처음 그가 그녀를 만졌을 때 그녀는 살짝 몸을 움츠렸습니다. 두 번째에는 피곤해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에는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내면의 남성적 본능은 거절감에 울부짖지만 아내에 대한 사랑은 그녀를 더 상처 입힐까 두렵게 만듭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는 이런 것들에 대해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아는 유일한 해결책을 선택합니다. 침묵. 그는 물러섭니다. 그는 그것이 친절이며 그녀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그 침묵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녀에게 남편의 침묵은 최종 판결과도 같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아. 나는 가치를 잃었어. 나는 짐이 되었어. 사랑과 서투름에서 비롯된 치명적인 오해가 생겨납니다. 아내는 육체적 고통이 두려워 도망칩니다. 남편은 거절당할 때의 정신적 고통과 아내를 아프게 할까 두려워 침묵합니다.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지만 스스로 그들 사이에 얼음벽을 쌓습니다. 한때 조화의 천국이었던 침대는 이제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 등을 돌린 채 각자의 고통 속에서 잠드는 차가운 전쟁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력의 서서히 죽어감입니다. 가장 친밀하고 원초적인 연결이 끊어지면 삶의 다른 모든 갈망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더 이상 여행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뜨끈한 설렁탕의 맛을 느끼지 못하며 친구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삶은 그저 존재가 되고 정기 건강 검진을 기다리며 검사 결과의 숫자에 대해 걱정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혹한 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호르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용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용기,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 배우자와 소통할 용기입니다. 폐경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장이자 두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만 하는 강제적인 기회입니다. 젊음에 불타는 열정에만 의존하는 언어가 아니라 이해와 연민, 그리고 절대적인 안정감에 기반한 언어입니다. 60, 70대의 욕망은 30대와 같을 수 없으며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정복하는 폭풍우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꾸준히 흐르는 따뜻한 지하 강물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완벽한 몸매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손길 다정한 안부, 그리고 나 여기 당신 곁에 있어 라고 말하는 눈빛에 의해 깨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문제에 대한 거창한 대화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휴대폰 없이 함께 청계천을 산책하십시오. 서로에게 오미자차 한 잔을 끓여주며 상대방의 하루에 대해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피곤한 하루를 보낸 배우자의 어깨를 주물러 주십시오. 성적인 목적 없이 다시 서로를 만지는 법을 배우십시오. 상대방이 설거지할 때 뒤에서 안아주기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기, 이마에 입맞춤하기. 이 작은 행동들이 바로 무너진 연결의 다리를 다시 세우는 벽돌입니다. 그것들은 천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이 매력적이라고 느껴. 당신의 존재는 내게 중요해.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안전함과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돌아오면 몸은 자연스럽게 응답할 것입니다. 욕망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두려움과 오해의 재 아래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재를 불어버릴 때입니다. 이 싸움은 젊음을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온전히 살고 사랑하고 느낄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자의정입니다. 십진수 단위까지 신체의 모든 지표를 정밀하게 검사하기 위해 회장님과 CEO들이 찾는 강남의 한 고급 헬스케어 센터에는 어떤 MRI나 CT 스캔으로도 촬영할 수 없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냉기입니다. 그들은 간 기능이나 골밀도에 대한 완벽한 보고서를 받을 수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짐을 안고 돌아갑니다. 바로 자신의 침실의 감도는 죽음 같은 침묵입니다. 평생을 시장을 정복하고 협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바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가장 친밀하고 사적인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잘못된 정이 한 세대 전체의 정신을 중독시킨 유해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친밀함이 단 하나의 행위, 즉 육체의 퍼포먼스로 요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퍼포먼스가 더 이상 완벽하지 않을 때, 몸이 더 이상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그들은 스스로에게 잔인한 판결을 내립니다. 끝났다. 게임은 끝났어. 오늘 밤 우리는 그 판결문을 찢어버려야 합니다. 이 거짓을 직시하십시오. 누가 당신에게 남자의 가치, 부부의 사랑이 기계적인 행위의 빈도나 능력으로 측정된다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영화 산업과 젊음에 대한 과장된 이야기들이 만들어낸 기준입니다. 그것은 삶의 진실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밀함 두 영혼을 하나로 묶는 그것은 훨씬 더 깊고 원초적이며 끈질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바깥 세상과 싸고 온 긴 하루 끝에 상대방의 어깨에 머리를 기댈 때의 절대적인 안정감입니다. 그것은 남편이 피곤해 보일 때 아내가 조용히 흑삼 한 조각을 입에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서울의 병원 로비를 함께 걸어갈 때 꽉 잡은 손입니다. 그것은 말없이도 통하는 이해의 눈빛 폭풍우를 함께 헤쳐온 두 사람 사이의 편안한 침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친밀한 삶의 본질입니다. 다른 모든 육체적 행위는 단지 이 핵심적인 연결의 표현이자 결과일 뿐입니다. 은퇴한 선장의 아내인 부산의 70대 최은희 여사님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그 양반은 폭풍 같았고 나는 그저 휩쓸려 다녔지. 지금 우리는 늙은 나무 두 그루 같아. 나란히 서서 뿌리가 땅속에서 서로 얽혀있지. 이제 바람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어. 그 고백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친밀함은 진화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늘에서 터지는 번개가 아니라
따뜻한 키의 흐름이 되어 조용히 흐르며 내면에서부터 그들을 키워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번개가 더 이상 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기의 흐름마저 고갈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끝으로 착각해왔습니다. 남성이 기력이 쇠퇴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 두려움은 건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는 아내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에 비친 실망과 지루함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그는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그는 피곤하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일이나 친구들과의 의미 없는 술자리에 몰두합니다. 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자존심의 절규입니다. 한편 아내는 그의 거리감을 배신의 증거 혹은 더 나쁘게는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로 봅니다. 그녀 또한 두려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침묵합니다. 그렇게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은 같은 침대 위에서 두 개의 외로운 섬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대화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서로를 만지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는 10년 동안 손도 잡지 않았어요. 먼저 손을 내밀 생각만 해도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 어색함이야말로 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파괴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거창한 대화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없는 행동으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배우자가 잠들었을 때 조용히 당신의 손을 그 사람의 손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온기를 느끼고 당신과 함께 평생의 짐을 짊어져 온 손의 굳은 살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놀랄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전류가 당신의 몸을 타고 흐를지도 모릅니다. 무너진 줄 알았던 감정의 다리가 그토록 간단한 행동 하나로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65세 이상 커플의 친밀한 삶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요소는 빈도가 아니라 정서적 신뢰와 이해였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보고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야말로 최고의 만족감입니다. 그러니 정의를 바꾸십시오. 친밀함은 체력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해라고 말하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는 우리의 나이에 더욱 풍부하고 다양해집니다. 그것은 함께 김치찌개를 끓이는 것일 수도 있고 뒤에서 안아주는 것일 수도 있으며 오늘 고생 많았어 라는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작은 것들로부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졌을 때 몸은 저절로 반응할 것입니다. 절대로 정말 끝났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 더 깊고 진실한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자. 당신의 생명력의 부활은 약 한 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머릿속 정의를 바꿀 용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오늘 밤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가까이 할 때마다 고문 같아요. 이 고백은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침묵 속에서 고통받아온 한 여성이 떨리는 손으로 쓴 쪽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 글자들 뒤에는 단순히 육체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에 갇혀버린 한 영혼의 비명이었습니다. 중년의 가장 큰 비극은 질병도 주름도 아닌 바로 항복입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 항복하고 그것을 노화의 필연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이 우리의 자신감과 삶의 기쁨, 그리고 마침내 배우자와의 가장 깊은 유대감까지 서서히 갉아먹도록 내버려둡니다. 우리는 끔찍한 거짓말에 중독되어 왔습니다. 신체의 변화는 친밀함의 끝을 의미하며 인내는 미덕이라는 거짓말 말입니다. 거짓입니다.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진행되는 정신적 자살의 한 형태입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몸이 변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고통스러워질 때 그것은 생물학적 신호이지 도덕적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내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실패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몸이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으며
당신이 그 언어를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하지만 듣는 대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도망칩니다. 여성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며 피하기 시작합니다. 남성은 아내의 고통을 보며 그에 못지않게 두려워합니다. 그는 그녀를 상처 입힐까 두렵고 더 나아가 자신의 무력감이 두렵습니다. 침묵은 방패가 되지만 그 방패는 두 사람을 가로막는 벽이 되어버립니다. 그리하여 두 심장이 여전히 서로를 향해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계의 임상적 사망을 시작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감옥을 부숴버릴 것입니다. 이 해방은 복잡한 심리치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이며 매우 강력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건조함이라는 이름의 적과 맞서십시오. 그것을 저주로 보지 마십시오.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로 보십시오.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은 실패의 인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명한 전략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작동하지 않아야 하는 기계에 기름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10분 전에 준비하는 간단한 행동 하나가 고통과 긴장의 90%를 없앨 수 있습니다. 제 많은 환자들이 처음 용기를 내어 시도한 후 빛나는 눈으로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믿을 수가 없어요. 생각했던 것만큼 무섭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단지 편안함을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희망의 일부를 되찾은 것입니다. 둘째, 당신 몸의 기초를 재건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골반저근입니다. 케겔 운동은 장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 중심을 위한 근력 훈련입니다. 매일 10분 흐름을 멈추려 할 때처럼 조였다가 푸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행동은 잠자고 있던 근육 다발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하체 전체의 탄력을 되돌려 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친밀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핵심 근력의 문제입니다. 한 달 후 당신은 더 안정적으로 걷게 되고 몸에 대한 통제력이 향상되며 귀찮았던 야간요나 요실금 증상도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몸의 중심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면 자신감은 내면에서 저절로 싹트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쇠약해진 몸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신전을 재건하는 건축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자기 비판의 전쟁터라면 이 모든 육체적 노력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내 몸은 이제 쓸모없어. 이 유해한 생각을 당장 멈추십시오. 당신의 몸은 노련한 전사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수많은 폭풍우 속에서 이끌었고 아이들을 낳았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상처와 주름은 훈장이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당신의 배에 손을 얹고 말하십시오.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 우리는 동맹이야. 그리고 현대의학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레이저 치료나 호르몬 요법과 같은 안전한 치료법은 기적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참지 마십시오. 육체적 고통이 해결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릴 것입니다. 그때 용기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바로 대화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사회 회의처럼 만들지 마십시오. 초대장처럼 만드십시오. 한강변을 함께 산책할 때처럼 평화로운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비난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왜 당신은 진솔한 감정으로 시작하십시오. 나는 이 그리워 또는 나는 라고 느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TV 볼 때 당신이 내 손을 잡아주던 게 참 그리워. 혹은 당신이 꽉 안아주던 느낌이 그리워. 우리 다시 자주 손잡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드러운 말들은 남성의 방어기제를 자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가 어색해하거나 농담으로 넘기려 할 수도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어색함이야말로 그 또한 관심이 있고 당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꾸준한 온기는 수년간의 침묵이라는 빙산을 녹일 것입니다. 일단 소통의 문이 열리면 당신은 두 사람 모두 비극적인 오해의 희생자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연결되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몸과 영혼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친밀한 삶은 젊음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종합적으로 돌볼 용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움직이십시오. 매일 30분씩 걸어서 혈액이 온몸에 생명의 에너지를 실어 나르게 하십시오. 삼계탕처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 기혈을 보충하십시오. 자신의 욕망을 존중하십시오. 만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갈망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불꽃입니다. 이제 그 불꽃을 다시 지필 때입니다. 당신의 부활은 멀리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밤 당신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